내려받으시면 S13 캔버스, 자, 이름을 아까 잘못 적어서 다시 내려받으면 1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캔버스 설명을 제가 패키지 위치는 어드밴스 EX에 있고요. 어드밴스 EX, 그 다음에 S13, 그죠? S13에 캔버스가 있습니다. 캔버스. 자, 요거 배워볼 건데, 캔버스. 자, 이 캔버스라는 친구랑 컴포넌트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스윙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지금 저랑 배워볼 거는 이 컴포넌트 중에 캔버스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캔버스. 캔버스도 컴포넌트의 일부예요. 자, 이 컴포넌트라는 친구는 자, 우리 자바의 스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모든 GUI.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하면서 만날 모든 GUI에서 자, 버튼을 본다거나 또는 라벨을 본다거나 또 이미지를 본다거나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나면 자, 이 친구들은 다 컴포넌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발이랑 그다음에 개화. 이 개화라는 게 뭐죠? 가재가 개처럼 구는 거죠. 대표적으로 킹크랩을 들 수 있죠. 킹크랩은 개처럼 생겼는데 개가 아니야. 뭐예요? 가재죠. 자, 개발은 이거랑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 언어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자, 윈도우 OS죠. 그렇죠? 윈도우 O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GUI가 있고 그다음에 OS X에서 사용하고 있는 GUI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배워볼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GUI가 있고 그다음에 또 게임 같은 것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플러터라는 걸 배울 수도 있어. 플러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GUI가 있고 근데 플러터는 좀 제외를 해야 되겠다. 플러터인데 그렇죠?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GUI들을 이렇게 만날 거예요. 자, 많은 GUI에서 다 똑같이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체로 버튼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자,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벤트를 받아요. 자, 이벤트. 자, 이벤트는 어떤 게 있죠? 이 친구를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휠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또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입력한다거나 키보드로 이런 이벤트들을 다 받는 것이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은 다 약속된 형태가 있고요. 약속된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약속된 형태와 약속된 이벤트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의 스윙만 배웠는데 자바 스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GUI들은 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컴포넌트들은 약속된 형태가 있고 또 약속된 이벤트를 받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구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호출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보더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걸로 배치 마법사를 써서 이렇게 배치를 하죠. 자, 다른 GUI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의 배치 마법사들이 있어서 그 배치 마법사들을 쓰면 돼요.
다 각자. 자, 근데 이제 이 컴포넌트들은 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진 후에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좌우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뭐 빨간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되었다가 저렇게 색깔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에 취약해요. 막 그림이 그려지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 친구들은 자, 고정되어 있는 배치에서 클릭이 되는 것 또는 어떤 위치를 고정하는 용도, 자,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컴포넌트고요. 그림을 그리는 용도, 이런 것엔 취약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취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윈도우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버튼이 막 움직이면서 자, 다른 버튼들을 사냥하고 싶어. 이렇게 총을 쏘면서. 할 수 있어.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버튼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총을 쏘면서 맞추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자, 어렵고 그림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갱신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얘가 깜빡거리면서 갱신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생겨 있을 수도 있어. 자, 그 이유는 뭐다? 처음부터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용도가 아니라 배치되어서 고정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거는 자, 모든 컴포넌트가 똑같아요. 스윙이든 윈도우든 맥이든 뭐 브라우저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친구를 만나면 아, 그림 그리는 용도로는 취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모든 GUI들은 캔버스라는 친구를 내놓고 있어요. 캔버스. 자, 이 캔버스라는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용도예요. 자, 그래서 그림이 갱신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갱신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이 갱신되는 것에 효과적으로. 자, 이 친구는 자,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것에 취약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캔버스로 자, 네모를 그리고 세모들을 그리고 나 여기다가 총을 쏴서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그래픽이 계속 갱신되는 것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캔버스고요. 자, 이런 것이 캔버스고, 그다음에 컴포넌트는 고정된 형태의 배치된 어떤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컴포넌트, 그렇죠? 버튼, 라벨, 이미지 이런 것들, 리스트. 그다음에 그 외에 내가 네모를 그리고 세모를 그리고 여기서 뭔가 미사일이 발사되고 움직이고 이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캔버스를 써야 되더라. 근데 이 캔버스는 모든 GUI가 다 가지고 있더라. 쓰는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GUI는 다 이 컴포넌트들이 다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네모나 세모나 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리는 용도의 캔버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것은 캔버스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얘기했던 컴점 코스모 안에 어드밴스 안에 EX 안에 보시면 자, S13 캔버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 자, 여기도 딱 설명하고 있어요. 캔버스라는 것은 그리기 전용 컴포넌트래요. 그리기 전용 컴포넌트. 자, 근데 이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 선, 도형, 이미지, 글자도 돼. 자, 문자열 이렇게 하죠. 자, 선, 도형, 이미지, 문자열 등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페인트라고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 페인트라는 것을 그려놓으면 업데이트는 잘 안 써요. 자, 그냥 페인트만 쓰자, 그렇죠? 업데이트는 잘 안 쓰니까. 페인트 메서드를 재정의하면, 그렇죠? 이 부모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페인트를 재정의하면 그것을 그립니다. 생성할 때. 언제? 캔버스가 생성될 때. 여러분들이 그림을 갱신하고 싶으면, 그림을 바꿔서 갱신하고 싶으면 이 페인트를 다시 호출하면 돼요. 갱신하고 싶을 때. 그때는 리페인트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이 친구를 다시 호출하게 됩니다. 자, 밑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밑에 가서 보도록 하고. 자, 방금 제가 했던 것을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캔버스와 일반 컴포넌트의 차이. 근데 이제 우리가 자바의 스윙을 배운 이유는 뭐다? 다른 GUI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캔버스라는 친구를 만나면 그림 그리기에 유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와서. 자, J 버튼이나 라벨 등의 일반 컴포넌트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정하기가 좀 곤란해. 자,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어려워요.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본 이벤트를 처리하는 용도고요. 자, 그 다음에 UI 요소가 자동으로 그려진다는 건 뭐냐면 배치 매니저에 의해서 UI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보더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제 캔버스는 UI 요소 없이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림. 사용자가 직접 갱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는 로직을 작성해서 그것을 갱신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아주 자유롭고요. 갱신이 아주, 이게 지금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는 갱신이 아주 유연하게 잘 된다. 아주 무리 없이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캔버스 사용법은 어렵지 않고요. 자, 내가 캔버스를 재정의하고, 자, 재정의를 보통 해요. 자, 보통 재정의하고, 자, 여기서 내가 페인트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이 객체를 만들면 요게 그려진 캔버스가 생겨요. 요게 그려진 캔버스가. 내가 캔버스를 상속하고 페인트를 정의해 놓고 여기다가 이건 뭐예요? 드로우 라인. 그림을 자, X, Y가 10, 10인 곳에서 자, 100, 100인 곳으로 선을 일자로 쫙 그리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캔버스가 이렇게 윈도우가 이렇게 있어. 자, 윈도우. 자, 여기 뭐 X 뭐 이런 버튼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캔버스를 여기 붙였어. 이렇게 붙였어. 자, 그럼 캔버스를 기준으로 이 자리가 00이야. 00.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500, 500이다. 그러면 여기가 500, 500이야. 500, 500. 왜? 크기가 500, 500이니까, 그렇죠? 캔버스 크기가 이렇다 칠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 10은 어디냐? 여기서 10만큼 간 거. 자, X축 10, Y축 10, 여기. 자, 여기서부터, 자, 100, 100. 예를 들어 100이 여기다. 여기까지 그림을 일자로 쫙 그리는 게 드로우 라인이에요. 드로우 라인.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용도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럼 이제 일자도 있으니까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다각형도 있고 그렇죠? 글자도 있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삭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우개 있죠? 지우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그림판. 그림판에 보면 동그라미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세모도 그리고 일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삭제도 되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게 캔버스가 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림 그리는 함수 드로우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을 써야 돼. 자, 여기 보면
자, 이 페인트에는 그래픽이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G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 드로우 라인이 있더라. 자, 드로우 라인. 자, 그래픽에는 라인을 그릴 수 있더라. 방금 얘기했던 X축, Y축, X축, Y축.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대각선으로 직선을 그리겠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색깔을 지정하고 싶어. 색깔이 있는 드로우를 그리고 싶어.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 색깔을 그리고 싶으면 앞에 색깔을 먼저 지정을 해. 자, 어떻게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라인을 그릴 건데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G점. 자, 이 드로우 라인을 컬러를 지정할 거야. 컬러. 색 컬러이려나? 색 컬러라고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함수명은 모르겠어. 자, 근데 이제 스윙에는 AWT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red라고 하는 상수를 쓰면 자동으로 new color라고 하고, 자, RGB, 레드, 그린, 블루죠. 레드, 그린, 블루를 0부터 255까지 내가 숫자로 세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빛의 세기처럼. 자, 레드는 255, 그 다음에 그린, 블루가 필요 없죠. 색깔이 00이 되는 거예요. 00. 자, 그러면 요거랑 지금 현재 뭐랑 똑같다? 컬러가 제공하고 있는 레드라는 색깔을 쓰겠다. 요거랑 똑같은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래픽이 그려지기 전에 빨간색을 먼저 자기 몸에 이렇게 붙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 몸에 빨간색을 먼저 묻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컬러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색깔은 뭐겠어요? 블랙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블랙을 그리고 내가 색깔을 내 몸에 빨간색을 이렇게 묻히고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렇죠? 좌상단부터 우상단까지 빨간색 대각선을 그리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색깔을 지정할 수 있더라. 근데 하기 전에 꼭 어떻게 해야 되더라? 색깔을 지정하고 그려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했다. 이거는 빨간색일까요? 빨간색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오, 정확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내 몸에 자, 그래픽에 이렇게 빨간색을 묻혀야 돼요. 이렇게 묻히고 그려야 돼.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사각형을 그릴 때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자, 두 가지는 자, 이 친구는 그냥 사각형. 근데 선이야. 그다음에 이 친구는 사각형인데 색깔을 꽉 채우고 있는 사각형이야. 필. 이렇게. 그래서 필이라고 써져 있으면 꽉 차 있는 색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draw rect 이렇게 하면 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읽을 수 있겠죠? X축이 예를 들어 10, 10이다. 그리고 크기가 100, 100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 10, 100, 100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내가 여기다가 색깔을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G.color 하면 되잖아요. 그죠? 색 컬러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그리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좌표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이 좌표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 뭔가 수학적이죠? 수학적이야. 개발자들이 한테 익숙해. 아직 여러분들은 개발자가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아. 이거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좌표로 뭔가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테두리만 있는 사각형 fill 아니고 draw. 그렇죠? draw. 자, draw 내부가 꽉 차 있는 건 fill. 그래서 모든 거 fill 보면 내부가 차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rectangle의 준말인 rec입니다. rectangle의 준말인 rec. 여러분들 이제 그럼 뭐랄까 디자인 업무나 또는 그 공사 관련된 업무 이런 분들이 이런 사각형을 보고 렉이래요. 그렇죠? 또는 뭐 그런 서랍이라든가 또는 책상 보면 렉이래요. 그렇죠? 그때 rectangle의 렉을 줄여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앞에 이렇게
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외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내가 원이나 타원을 고르고 싶으면 over예요. 자, over.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예를 들어 너비 높이가 자, 이 친구도 어떻게 0, 0, 100, 100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0, 0 위치에서 동그라미를 0, 0 위치에서 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요. 이쁘게. 자,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0, 0이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그릴 거야. 아마 0, 0 위치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아니면 마지막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자바 스윙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는 자바 스윙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웹앱을 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웹과 관련된 캠퍼스는 조금 할 수 있는데 자바 스윙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대충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00 지점에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자, 여기 00 지점을 중심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요 00 지점에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자, 만약에 이건 필이나 드로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이거를 50으로 했어.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려져. 그렇죠? 150. 자,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려져요. 자, 그래서 원일 수도 있고 타원일 수도 있는 거야. 왜? 이 높이가 똑같지 않으면. 똑같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팩맨. 그죠? 이런 팩맨을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게, 자, 이때 쓸 수 있는 게, 아크야. 아크. 자, 아크.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0, 0, 100, 100을 했어. 그럼 똑같이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이번에는 시작, 그 다음에 끝, 이렇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0도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0도가 아니라 여기가 0도일 거야. 여기가 0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시작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자, 여기라고 쳐볼게요. 여기 0도.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바로 앞이 360도야. 자,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0, 360 하면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나와요. 꽉 차 있는 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0, 350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돼. 이런 모양이 돼. 자, 이게 뭐예요? 호를 그리는 함수예요. 호를 그리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비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도 되겠죠, 그렇죠? 자, 0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0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180이죠. 그럼 내가 여기 180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손으로, 그렇죠? 손으로 하나씩 그려보세요, 직접. 근데 제가 이걸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그렇죠? 호가 0도가 여긴지 모르겠어. 셋이 여기가 자, 여기가 0도래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50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 자, 원을 너무 못 그렸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거기 쓰는 법도 다 적혀 있고요, 그렇죠? 드로우냐, 필인 거냐예요, 그렇죠? 다 똑같이 드로우, 필 다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다각형이 있어요. 자, 다각형은 내가 이제 XY를 다 좌표를 줘야 돼. 자, 좌표를. 자, 다각형. 자, 내가 예를 들어 꼭지점이 3개야. 자, 꼭지점이 3개야.
그러면 이제 3, 3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3, 4. 아니요, 3 하나만 하면 되죠. 3.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3개라는 거예요. 3개. 내가 이런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10, 10이야. 자, 그리고 이 친구가 0, 20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0, 30이야.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자, 앞자리에 10, 0, 20만 넣어. 이렇게 10, 0, 20.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는 어떻게? 10, 20, 30을 넣어. 10, 20, 30. 자, 요렇게. 그 다음에 꼭지점은 3개. 그러면 요런 게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오각형을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5 써야 되죠? 그 각 꼭지점의 X좌표를 잡아서 여기다가 넣고, 각 꼭지좌표의 Y좌표를 잡아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렇죠? 육각형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육각형이면 6. 그리고 각 꼭지좌표의 X를 여기, Y를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각형, 폴리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네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00, 150, 200이래요. 100, 150, 200.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자, 여기가 X, 여기가 Y야. 그렇죠? 지금 현재 100, 150, 200이래. 100, 150, 200. Y축은 어떻게 돼 있어요? Y를 잘못했네요. 그렇죠? Y축은 200, 100, 200이래. 그렇죠? 200, 100, 200. 그러면 자, 이 친구가 200으로 가야 돼. 200.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하자. 자, 여기가 200이야, 그렇죠? 여기가 100이야. 그럼 이 친구가 200에 찍히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200에. 그다음에 이 친구는 100에 찍혀야 돼.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200에 찍혀야 돼.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자, X, Y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게 100, 두 번째 게 150,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200이야.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어요. 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200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 그냥 바로 이동하자고, 그렇죠? 자, 200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00이야. 세 번째 것도 200이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를 보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꽤 잘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끝이 났고요. 자, 문자열 출력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안녕이라고 쓰고 미춘만 지정하면 문자열이 나와요. 예를 들어 50에 250에 헬로 캔버스라고 하면 그 친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폰트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영씨 어떻게 했어요? G.set 폰트예요? 맞죠? G.set 폰트에 여기다가 new 폰트라고. 자, 폰트를 내가 다운을 받아놔야 돼. 그죠? 다운을 받아놔야 돼. 내 컴퓨터에. 예를 들어 맑은 고딕이 있어. 맑은 고딕체. 그죠? 예를 들어 볼더를 쓰고 싶어. 볼더가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하겠죠. 내가 번호를 모르겠다 그러면 폰트 점 볼드. 그죠? 볼드인가요? 볼드죠, 그죠? 볼드. 그 다음에 사이즈 30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요 크기랑 뭐 그런 게 정해지겠죠. 선생님 그러면 색깔은요? 그럼 색깔도 여기다 지정해야 돼. 이렇게 G.set color. 내가 예를 들어 블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에 블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파란색 맑은 고딕에 굵게 30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릴 때는 색깔이 다른 색깔이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G.색 컬러로 색깔을 바꿔야 돼. 내가 예를 들어 그린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컬러.점 그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폴리곤을 그려야 돼. G.set 뭐 어쩌고 하면서 그쵸? 자, 그래서 색깔을 매번 바꿔야 돼. 폰트는 지영씨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아요? 한 번만. 자, 내가 예를 들어 30이 고정이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쓰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바뀌어야 돼. 그럼 또 해야 돼. 자, 이 친구를 또 써야 돼.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 20으로 줄이고 싶다. 그럼 또 써야 돼. 자, 근데 자, 지영씨 하실 때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자주 쓰는 글씨체가 있다. 그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나아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폰트를 자주 쓴다. 그럼 폰트에 뭐 제목이다. 그러면 뭐 타이틀 이렇게 하고 뉴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타이틀을 여기다가 넣는 게 맞아.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타이틀이 아니라 뭐 컨텐츠다. 그러면 컨텐츠를 현대체는 볼드가 아니라 일반이었죠? 뭐 이태릭이다. 뭐 그렇죠? 뭐 아니 요걸 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컨텐츠다. 그러면 요거를 컨텐츠를 이렇게 넣으면 돼. 선생님 근데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자, 차이가 뭘까? 자, 이 친구는 페인트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페인트라는 함수. 그러면 이 페인트가 호출될 때마다 아까 전 코드는 폰트 객체를 매번 만들어. 왜냐하면 뉴 폰트라는 건 새로 만들라는 거지. 근데 만들어 놓고 참조하면 뭐예요? 이 친구가 매번 만들어지지 않고 참조만 돼. 그래서 꼭 이렇게. 색깔도 마찬가지. 색깔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색깔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컬러를 쓸 때는 만들어 놓고 호출하는 게 맞아. 그래서 페인트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은 항상 리페인트를 고려해서 객체를 만들어 놓고 호출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자, 이건 또 둘째.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은 씨가 꼭 하고 싶은 이미지 출력. 그죠? 이미지 출력. 자, 요거 해봤죠? 그쵸? 해봤을 거예요. 자, 드로우 이미지예요. 자, 드로우 이미지 하실 때는 꼭 이미지 클래스를 써야 되고요. 이 이미지 클래스는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툴킷에 get default toolkit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안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미지 IO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코드가 툴킷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권장하는 거고 아마 이미지 IO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get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출력하는 코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bserver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자, 왜 써야 되냐? 자, 제가 이제 스레드 수업 때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스레드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스레드를 만드는 목적. 갑자기 스레드가 나와서 여러분 당황스러울 텐데 스레드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혼자서 일할 수 없어서죠. 자, 혼자서 일을 못해서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한히 계속 자, 무한히 메시지를 받고 싶은데 그렇죠? 메시지도 보내야 돼. 자, 그러면 일꾼이 2명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비동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동기. 자, 비동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일꾼과 이 일꾼은 서로 일의 간격을 맞출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 일꾼이 계속 메시지를 받는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일이 끝났을 때 내가 다른 일을 뭔가 하고 싶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일이 끝날 때 동안 내가 join이라는 함수로 기다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비동기라 불러요. 이 친구와 일이 끝나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이미지를 그리는 이 친구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대요. 자, 스레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캔버스에 내가 네모를 그리고 그다음에 한글을 안녕이라 쓰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또 직선을 그리고 자, 이거는 다 누가 하냐면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라는 이벤트 리스너가 세모를 먼저 그리고 안녕을 하고 그다음에 선을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한대요. 자, 혼자서. 그래서 이 세모를 그리고 자, 이 세모를 그리고 안녕을 쓰고 그다음에 이 선을 그리는 일들은 순서가 있어요. 이 일이 끝나면 안녕이 되고 안녕이 끝나면 선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서로 동기화되어 있어요. 자, 세모를 그릴 때 안녕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안녕이 다 그려지고 나야지 세모가 그려지고 나야지 안녕이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 그리고 나서 안녕 그리고 나서 선을 그리고 그래서 각자의 그림들은 동기화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미지를 그리는 것. 자, 내가 세모를 그리고 자,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요. 예를 들어 이제 쫄쫄이 모양을 쫄쫄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리는 거는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자, 이미지를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픽셀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스트리임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이때 이제 쫄쫄이의 모양이 이렇게 픽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자, 그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오래 걸린대요. 자, 우리 파일인 쫄쫄이를 입은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행위가 엄청 오래 걸린대요. 자, 그래서 일꾼을 하나 만들어서 시킨대요. 자, 일꾼을 하나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려지는 동안 내가 누구도 그려요? 자, 안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선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친구가 그려지는 상황을 감시해야 되는데요. 왜? 자, 이 페인트가 자, 여기 그려지고 이 그래픽을 내가 화면에 이렇게 다 출력되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리고 있는 행위를 화면에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픽으로. 그렇죠? 표출을 해야 되잖아.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다 그려져야지 프린트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다 그려졌는지 감시하도록 업저버라는 친구를 준대요. 감시자인 거죠. 다 그려졌나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림 그리는 코드는 굉장히 쉬워요. 자, 보면 내가 이미지를 넣고 자, 이미지의 사이즈 같은 걸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위치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업저버를 넣으면 돼요. 이 친구는 왜 넣는 거다? 캔버스가 내가 출력을 할 건데 이 친구가 다 그려졌을 때 출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캔버스 객체를 넣으면 돼요. 여기 캔버스 객체를. canvas.this를 넣으면 돼요. 또는 jframe을 넣긴 하는데 jframe보다는 캔버스를 더 선호해요. 캔버스가 이미지 일꾼이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시점에서 출력을 화면에 보여지도록 출력하도록 하는 게 업저버가 돼요. 자,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이미지가 비동기적으로 출력되기 전에
자, 이렇게 하지. 이미지가 비동기적으로 출력되어 비동기적으로 생성되고 페인트가 호출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할게요. 자, 바꿨어요. 아까 GPT가 읽은 거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설명하려니까 아닌 것 같아.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가 덜 만들어졌어. 자, 또는 너무 빨리 만들어진 건 상관없지, 그렇죠? 아직 덜 만들어졌어. 자, 덜 만들어졌는데 페인트가 호출될 수 있으므로 자, 업저버를 두는 거예요. 업저버, 감시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미디어 트래커라는 것은 잘 안 쓰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그렇죠? 지우고 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미지 업저버를 활용하여 로딩 상태를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업저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자, 이미지 로딩 상태를 감시하는 관찰자예요. 자, 이 친구는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드로우 이미지가 비동기적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스레드가 생성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비동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멀티 스레드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꾼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친구가 다 될 때까지 감시해야 되는구나. 자, 그게 업저버더라. 근데 아직 이미지가 완전히 로드되지 않은, 이미지 객체가 완전히 생성되지도 않았는데 자, 드로우 이미지로 호출돼 버리면 이 친구는 안 만들어지겠죠? 자, 안 만들어지겠죠? 또는 프린트가 덜 되었는데 자, 그걸 프린트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형태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설명이 더 맞는 것 같아. 자, 이 설명이.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걸 조금 정정하자면, 자, 아까는 이제 설명을 조금, 설명을 해서 그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모를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아까 설명을 좀 개선할게요. 좀 다르게. 자, 내가 세모를 그리고 쫄쫄이를 그리려고 했어. 자, 그리려고 했어. 이 단계는 서로 동기적이야. 자, 이 단계는 동기적이야. 그런데, 자, 이 친구는 파일이잖아요. 자, 쫄쫄이 앱은 png 파일이라고 쳐볼게요. 이 파일을 읽어와야 되죠. 누구로? 파일 리더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자, 근데 이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오는 것이 비동기적으로 된다고요. 자, 근데 아직 덜 읽어왔어. 이만큼만 읽어왔어. 자, 이만큼만 읽어왔어. 자, 그 상태도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그려진다. 자, 설명을 바꿨어요. 자, 어떻게? 자, 내가 이 친구가 비동기적으로 불러와지는데 그림을 요만큼만 읽었어요. 자, 요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부분만. 자,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는 부분만 읽어왔어. 자, 아직 못 읽어왔어, 나머지는. 자, 이 친구가 다 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 덜 읽었어. 그럼 이 부분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덜렁 그려진다고. 나머지는 안 그려지고. 그래서 업저버가 하는 일은 뭐다? 파일을 읽어오는 비동기적인 코드를 자, 이게 다 읽어질 때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자, 그래서 자,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이 친구를 감시하더라. 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설명은 자, 이 친구가 그려지는 것 자체를 제가 비동기적으로 설명했는데 자, 그려지는 순서는 동기적이야. 그런데 읽어오는 것 자체가 비동기적이야. 그렇죠? 이 친구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해. 네. 네. 그렇죠. 언제 이 친구가 다 불러와지는지 모르겠으니까 다 불러와지는 지점을 감시하는 거죠. 다 불러와지는 지점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내가 이 플레이어 PNG가 쫄쫄이야. 자, 이 친구를 불러오고 있어. 그쵸? 자, 지금 불러와서
불러와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자, 이 친구가 안 불러와졌을 수도 있어. 아직 덜. 자, 아직 덜 불러와졌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다 불러와졌을 때까지 감시하고 있다가 다 불러와지면 그리겠다고요. 이렇게 그냥 코드만 보면 쉽죠. 자, 이 친구가 덜 불러와주면 안 되니까 다 불러와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러올 거예요. 자, 이 친구가 혼자서 따로 일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자, 이 코드가 자, 딴 데 있어. 또는 이 코드가 좀 맨 위에 있어. 자, 다른 코드가 쭉 있고 자, 불러오고 있는 도중에 내가 다른 걸 쭉 한 후에 이미지를 하면 납득이 가죠. 그쵸? 이 친구는 따로 불러와지고 있고 그쵸? 불러오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죠. 자, 그리고 이미지도 자, 웬만하면 불러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같은 이미지를 계속 불러오면 페인트 안에서 불러오면 안 돼요. 그쵸? 자, 왜 안 되는 거예요? 필드로 둬야 되는 거예요. 필드로 해도. 자, 예를 들어 이미지가 계속 바뀌면 상관없는데 같은 이미지를 계속 불러오면 계속 객체를 불러오는 거죠. 그런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메모리 낭비죠. 메모리 누수, 메모리 낭비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걸 내가 했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가은 씨가 하고 있는 자, 강아지가 여기서 움직여. 자, 여기 강아지가 이렇게 자,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총을 쏴. 여기다 지금 뭘 맞춰. 이런 그림이 있어.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야.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자,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파일을 또 불러와서 그리는 게 맞아요? 한 번 불러와 놓고 계속 그리는 게 나아요. 한 번 불러와 놓고 이동시킨 걸 그리는 게 낫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불러오도록 구현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주의. 한 번 이미지를 불러와 놓고 이 친구를 자주 쓰는 게 더 현명한 행동이겠죠. 자, 다음. 자, 넘어가서 코드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론적인 거 좀 보고 자, 지금 갑자기 내가 막 색칼러 쓰고 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림 그려버리면 여러분들 정신 없으니까 코드를 좀 보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네? 이미지 쪽이 알겠어요. 좀 이따가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컬러 있고 색 컬러 있고 컬러 지정하는 거죠. 미리 지정된 색, 그다음에 여기에 값 지정.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쓰는 게 더 메모리적으로는 유리하죠. 여러분들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예 이 레드랑 다른 색깔을 쓰겠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거는 폰트였죠. 아까 봤던 폰트 이름, 그다음에 스타일, 플레인 스타일은 널이 아니라 플레인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볼드, 이태릭 이렇게 있고 사이즈 이렇게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클리어. 자, 클리어라는데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 그러니까 지우개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세모를 그렸는데 자, 이 위치에서 이만큼을 잘라냈어. 자, 이게 지우개야. 그렇죠? 지우개. 그러면 어떤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 자, 이 그림에서 내가 이렇게 지우개를 썼어.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지우개. 자, 지우개가 됩니다. 지우개는 네모 모양이죠? 그래서 렉이죠? 지우개 네모.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그리기 제한인데 여러분들이 잘 쓰지는 않아. 자, 이건 그리는 이 위치에 그리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거 예제는 캔버스 만들어서 여기 캔버스 만들어서 그렇죠? 이건 J프레임 만든 거고 여기 그림을 그리는 예제예요. 자, 한번 상상을 좀 해볼게요. 파란색을 내 몸에 찍었어. 파란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그다음에 사각형 그리고 자, 빨간색을 내 몸에 찍었어. 빨간색으로 원을 그리고 원인데 타원이네요. 그다음에 내 몸에 블랙을 찍었어. 그다음에 헬로 캔버스로 글자를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끝이 나네요. 자, 그다음에 내가 갱신을 할 때는 리페인트로 호출해야 되더라. 자, 갱신할 때는 리페인트 호출. 자, 짠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X 위치를 O로 옮기고 리페인트 한 후에 요거를 페인트에서 X 위치를 쓰면 되겠죠. 자, 보면 X 위치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자, 이 친구 공은 O만큼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O만큼 계속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자,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쉬었다가 11시. 자, 11시에 시작할게요.